승리. 지난번에는 23조항을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오늘은 33조항을 신분검사를 해야 되므로 그냥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인이 답지 꺼내세요. 답지. 지난번에 작성했던 답지 이어서 또 답안을 작성해야 되므로 놓고 가신 분들은 그냥 볼펜 꺼내세요. 볼펜 꺼내시고, 볼펜 없으면 손 드세요. 공공회장님이 나눠드리고 계시네요, 뒤에서. 평소에 공부를 했어야 볼펜을 갖고 다니지. 공부를 안 하면 볼펜도 없고 노트도 없고. 네. 자, 뒷면에 보면 앞편에 당연등급, 뒷면 뒤집으면 부당등급이 있어요. 부당등급. 부당등급은 우리가 계문을 얼마나 잘 지켰나 그거 점검하는 겁니다. 계문을 지키는데 어느 정도 지켰는지. 그동안은 상시일기를 안 쓰신 분들은 눈 뜨자마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지금까지 살아온 걸 염두에 두시고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년에 올해보다 내년이 공부를 더 잘했는지, 더 후퇴를 하는지, 아니면 공부 대중 없이 그저 살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 찾았어요? 답지 없는 분은 새로 종이 달라고 하세요. 네, 답지 없는 분은, 지난주에 결석하신 분들은 답지가 없어요. 지난주 시험을 안 본 관계로. 네, 없는 분들은 달라고 하시고 준비하셨죠? 부당등급 33조항입니다. 왜? 계문이 몇 조항이죠? 계문이 보통급 몇 조목? 특신급은? 다른 분들은 대답도 안 해. 안 들리나 봐요. 네, 법마상장급은 몇 조목이에요? 네, 10조목이죠. 그래서 보통급 10조항, 특신급 10조항, 법마상정급 10조항, 그래서 30조항이에요. 세 문제는 뭐냐? 법강 학마이들이 마음으로 심계를 정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단들은 세 조항을 염두에 딱 두시고 이제 살으셔야 돼요. 30개문은 뭐 다 토를 뗐다고 생각을 하고. 자, 부당등급 1번, 연구 없이 살생을 말며 대의를 살리고 세우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연구라는 건 그거예요. 대의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살생하는 거는 연고가 들어가요. 연고 없이 살생을 해도 돼요. 어쩔 수가 없지. 그런데 아닌 경우에 잔인성과, 살생을 하면서 마음속에 잔인함이 생기잖아요. 잔인성과 욕심과 습관으로 타의 생명을, 다른 이의 생명을 앗아버리는 일, 이것이 연고 살생이에요. 그래도 연고 있게 살생을 해도 결국은 본인이 받을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 또 대의를 세우기 위해서 살생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본인이 받는다 생각을 하고 살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0점은 오히려 활생을 해. 오히려 살려줘. 아파하는 죽어있는 생명체를 병원에 데려가서 살리고, 또 뭘 먹여서 살리고, 간호를 해서 살려. 이런 분은 0점이야. 계문은 점수가 높을수록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점수가 낮을수록 선행을 하는 거고. 2점은 살생을 안 하겠다 할 것도 없어요. 마음속에 그런 마음 자체가 안 일어나. 살생을 해야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자기 마음을 가만히 보면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요. 근데 그런 마음이 왜 안 일어났느냐? 적공을 많이 하면 부처님 마음이 다 돼가지고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 정말로 안 일어나요.
예, 그러면 2점. 4점은 거의 살생을 안 해. 제가 보니까 거의 살생을 안 하는 것 같다. 그럼 4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디다 쓰냐면 원기 106년이라고 써 있는 데다 쓰시는 거예요. 네, 우리 조교무님 좀 조용히 하세요. 원기 106년이라고 써 있는 데다가 1번이라고 연고 살생 옆에다 쓰시는 거. 그 다음에 6점은 많이 살생을 안 해. 4점은 거의 안 하는데 살생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 있어. 내 마음속에 있는데 내 마음을 보고 살잖아요. 안 보면 그것도 저것도 없어. 근데 이제 내 마음을 보면 살생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 그런데 거의 안 해. 그건 4점이고 많이 안 해. 그럼 6점이에요. 8점은 간혹 살생 안 하기도 해요. 거의 살생을 하는데 어쩌다 한 번씩 안 해. 그게 8점이에요. 네, 점수 높죠? 10점은 살생이 습관화돼 있어. 보기만 하면 살생하고, 예, 잡고 괜히 지나가면서 괜히 파리 모기 잡고 잠자리 잡아서 죽이고,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잔인해져요. 그래서 살생을 하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2번 도둑질. 네, 2번 도둑질입니다. 근본적으로 내 것과 네 것과 내 것이 없어요. 원래는 근본적인 근본자리에 가면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내 것이 있고 네 것이 있어요. 근데 내 것도 아닌 것을 바른 길도 아닌 정도가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도둑질이에요. 내 것도 아닌 것을 남의 것을 갖다가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아 와. 이 부당함이라고 하는 건 이 부당함이라고 하는 거는 해석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 0점은 오히려 보실만 해. 남의 거 뺏어오기는커녕 내 거를 갖다 줘. 그러면 0점. 2점은 도둑질을 안 하려고 할 것도 없어. 마음속에 그 자체가 안 일어나. 마음을 보면 남의 거 황금 보화가 여기 있어도 그 마음에 동하지 않아. 황금 보화가 5만 원짜리 열묶음이 5만 원짜리 한 장이 있어도 그걸 보고 아무런 마음이 안 일어나요. 이거 누구 거지? 주인이 있나 없나? 내 건가? 내가 흘렸나? 이런 마음도 안 나요. 그게 2점. 4점은 도둑질을 하지 않아요. 아유, 저거 누구 거지? 내 건가?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만 그걸 그냥 흔연히 지나쳐. 도둑질을 안 해. 그 다음에 6점은 거의 도둑질을 안 한다. 8점은 부지 중에 도둑질을 할 때도 있다.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부지 중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와. 집에 오니까 내 것도 아니게 담겨져 있네. 네.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10점은 도둑질을 많이 해요. 그게 10점이에요. 3번 간음. 생리적 욕구에 사로잡혀서 부정당한 입장에서 남의 정절을 유린하거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 많이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유린하거나 스스로의 정절을 유린하는 일, 이게 간음이에요. 다른 그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도 간음이고, 또 성인도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간음을 하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나도 몸을 팔거나 이것도 간음이에요. 당하는 것만 간음이 아니에요. 나도 나의 정절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함부로 자기 몸을 굴리는 경우 이것도 간음에 들어갑니다. 0점은 끌리는 흔적조차 없어요. 간음을. 이쁜 여자가 있어도 마음에 안 끌려. 그럼 0점. 2점은 순간적인 것 뿐이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일어나긴 해. 이쁘네 라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일어나지만 금방 사라져요. 자기 마음을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4점은 잠깐 머물렀다 사라져요. 잠깐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만 돌아서면 마음의 흔적이 없이 사라지는 것. 순간적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순간적인 거하고 잠깐 머물렀다 사라지는 거하고 조금 시간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시간은 잠깐 그런
스쳐 지나가는 거는 2점이고 4점은 내 마음속에 딱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6점이고 8점은 간음을 떼려고 이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안 해야 되겠네. 그동안은 그냥 수시로 그렇게 했는데 안 해야 되겠네라고 떼려고 노력에 착수했다. 노력하기 시작했다 하면 8점. 10점은 간음을 못 떼었다. 10점. 자, 4번 영고 음주. 아이고 우리 교도님들 많겠네. 우리 회장님도 해당되고 연고술 누구나 인증이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아프니까 저기 혈액순환을 위해서 술을 먹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술이 없으면 자기의 그런 것도 없으면서 자기의 기분 따라 또는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아니 잠깐만 기호로 마시거나 아파서 어쩔 수 없이 혈액순환을 위해서 마시는 게 아니라 기호로 마셔. 그게 이제 내 특기야 취미고 술 마시는 것이 마시거나 절제 없는 자세로 과도히 마시는 행위 절제 없는 행위로 과도히 마시는 행위 0점은 다른 사람을 술 끊으라고 막 따라다니면서 다른 사람이 술 끊을 수 있도록 막 권장을 해요. 이런 건 0점이야. 술 마시거나 말거나 내푸는 건 0점이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해보니 내가 술을 마셔보니 몸도 상하고 또 실수도 하더라. 술김에 뭣도 하고 술김에 간음도 하더라. 술 마시면 안 되더라. 정신을 놓칠 때까지 마시면 안 되더라고 권장하고 가르쳐주고 막 이런 사람이 0점. 2점은 전혀 술 생각이 없어요. 마음속에 술이 일어나지 않아요. 술병 옆에 있어도 4점은 자 기침 나오는 분 물 마시세요. 4점은 술은 입에 대지도 않아요. 하지만 술을 바라보고 마음이 동하긴 해. 그렇지만 가져다가 마시진 않아. 그게 4점. 6점은 술은 거의 안 마셔요. 통틀어 볼 때 술은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마시면 6점. 8점은 술을 마시기도 해. 분위기에 따라서 손님이 오면 술 마시기도 해요. 이런 분은 8점. 10점은 술을 항상 마시는 분. 술을 365일 거의 빼먹자고 밥 먹듯이 술을 마신다. 10점. 잡기. 술이 대종사님 계실 때는 금주, 금연,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해서 그 돈 모아가지고 저축조합도 하고 그러셨어요. 잡기. 우리 생활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잡기가 그렇죠. 오히려 저의 요인이 되는 바 비생산적인 각종 놀이와 제주풀이 제주풀이가 잡기예요. 그러니까 생활에 도움이 되진 않지만 비생산적이고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거기에 이제 빠져서 중독이 되는 그런 거 잡기. 0점은 타인이 잡기를 하는 거 말리고 다녀. 그러면 안 된다고. 너희 집 가난하지 않냐. 이게 빚 남김에 니네 자식이 고생한다 하면서 막 말리고 다녀. 그럼 0점. 2점은 전혀 잡기 생각이 없어. 마음속에 일어나질 않아요. 4점. 잡기는 전혀 안 해. 일어나기는 해요. 4점하고 2점하고 4점은 마음 자체에 일어나느냐 일어나기는 하는데 그 마음을 바라보고 하지 않는 것은 4점. 6점은 잡기는 거의 안 해요. 6점은 거의 안 해요. 안 하는 날이 많아. 8점은 잡기를 하는 날이 많아. 그럼 8점. 10점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잡기를 해. 아주 시간 나는 대로. 그래가지고 어디 저기 고잔 강원도 고잔인가를 가보면 아주 잡기를 할 수 있게 판을 깔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를 왜 갔냐면 잡기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제주도에 있을 때 어린이집 선생이 아기를 낳으러 이제 강원도로 갔는데 거기 신랑이 거기 강원도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아기를 낳으러 갔는데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딸만 셋 낳고 딸 둘 낳고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제가 이제 문병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막
버스를 갈아타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원주 공항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고잔이라는 데를 막 찾아 가는데 근데 올 때는 서울로 너무 고생을 해서 서울로 한 번에 서울까지 가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삼성역까지 가는 버스가 있어서 그걸 타려고 딱 기다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타 그 버스를. 그런데 넋이 혼이 나간 그런 모습으로 타요. 밤새도록 잡기를 하고 돈을 다 잃고 넋이 나간 사람 모습으로 아무 그 영혼이 없는 모습으로 버스를 막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이 진짜 대종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넉나간 사람들이 많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1시간에 한 대씩 버스가 서울로 오는데 꽉꽉 미어지게 그 버스를 여자고 남자고 타고 폐가망신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자, 0점은 타인의 잡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분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잡기 돈만 생기면 가는 거야. 어디를 강원도 그 고잔 노름하러. 자, 악구 착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여유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말이 아니라 악구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여유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 악하고 거칠고 차갑고 모질고 막된 분위기를 일으키는 말을 하여 상극의 기운을 조성하고 자타간에 재앙을 불러오는 말. 이게 악구입니다. 0점은 미담, 법담, 정담만 나눠. 0점. 2점은 악구는 뺄 것도 없어요. 악구는 뗄 것도 없이 마음속에 자체가 안 일어나요. 악구. 4점은 누가 옆에서 건드려도 욕이 안 나와. 2점. 4점은 일어나질 않으니까 악구는 다 떼었어요. 4점은 다 떼었고 6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운전을 하다가 앞에 차가 막 갑자기 들어와도 이렇게 나오는 욕 있죠? 그래도 안 나와. 운전하시면서 그거를 대중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남자 교도님들은. 그 다음에 8점은 4점은 악구를 다 떼었고 6점은 악구는 거의 떼었어요. 어쩌다 한 번씩 옆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에이 저런 하면서 XX 하고 욕하죠. 이제 어쩌다 한 번씩 하면 그 6점. 8점은 악구 할 때도 있어요. 가끔 악구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10점은 열이 나면 화가 나면 막 자기도 컨트롤이 안 되고 막 욕을 해. 그런 경우에 악구 할 때도 있다. 8점. 10점은 악구를 많이 해요. 습관적으로. 입만 벌리면 악구해. 10점. 영고 쟁투. 대의를 살리고 정당 방위를 수호하기 위한 이유도 없이 쟁투. 정당 방위. 내 목숨이 너무 위협해. 그럴 때는 상대방을 밀치기도 하고 그럼 그렇게 하는 거는 봐주잖아요. 경찰에서도. 요즘은 CCTV가 곳곳에 있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막 칼을 들고 달려들어서 내가 이렇게 제압을 했다. 그러면 CCTV를 보고 해주잖아요. 그렇게 없으면서 자기의 기분 따라 또는 자기의 이권을 위해 다투는 행동. 기분 따라 이제 건강하게 술 한잔 마시고 기분 따라서 이제 막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꼭 술을 마시고 싸움판이 일어나네. 영고 쟁투예요. 0점은 끝없이 화해를 막 시키고 그런 사람은 0점. 2점은 쟁투 안 하려고 할 것도 없어. 마음속에 쟁투를 어떠한 경우가 돼도 마음속에 싸워야지 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4점은 절대 쟁투를 안 해. 이거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참아. 막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데 내가 여기서 주먹질을 하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참아. 그게 이제 4점이에요. 6점은 거의 쟁투를 안 해요. 1년에 한 서너 번은 싸워. 왜? 정당 방위를 위해서 아니라 옛날에 싸웠던 습관대로. 8점은 쟁투할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10점은 쟁투를 많이 해요. 쟁투를 많이 해. 그래서 주로 그냥 어디서 전화 오게 만드냐? 경찰서에서 맨날 집으로 전화 오게 만들어. 아무개 씨가 싸워갖고 여기 있다고 빨리 데려가라고. 8번 공금 범용. 공금을 범하여 쓰는 거죠. 단장님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 공공회장님이나 청문회장님, 공금 관리하는 분들, 또 개모임 때 그 개돈 관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소소하게 공금 범용, 공공직책에 있거나 공공 활동하는 것을 기회로 공금 공무를 사사로이 유용하는 것으로서
공과 사를 분간 못하고 공을 통해서 사리 사욕을 충족하려는 행위. 0점은 끝없이 공금을 지키고 공금을 키워가. 누가 주면 못 넣어서 공금을 키워가고 이자도 늘려가고 그 공금을 가지고 그냥 또 그 개인한테 꿔주고 그러면 안 돼요.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이자 늘려가는 거는 정당하지만 개인한테 줘가지고 막 이자 많이 준다고 그래서 막 줘가지고 띠끼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원불교 역사상에도 보면. 그리고 2점은 공금을 범용 않으려고 할 것도 없어. 마음속에 그런 자체가 안 일어나고 4점은 공금을 절대 범용하려고 안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급하게 쓸 돈이 있어. 급하게 써야 되는데 수중에 내 돈은 없네. 근데 단비는 있어. 잠깐 빌려다가 쓰고 내가 채워놔야지. 그것도 공금 범용이에요. 잠깐 빌려 쓰는 게 범용. 심한 경우는 아예 갖다가 써버리는 게 범용인데 이제 잠깐이라도 아예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말자. 제가 이러거든요. 생각을 말자. 뭐 안 쓰면 되지. 이렇게 해서 절대 범용하지 않는다. 저는 한 4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점은 거의 공금 범용을 하지 않는다. 거의 어쩌다 한 번씩은 하는 모양입니다. 6점. 8점은 공금을 범용할 때도 있다. 잠깐 빌렸을 때도 있다. 자, 8점은 공금을 범용할 때도 있다. 그다음 10점은 공금 범용을 늘 돈만 공중에 회비를 있으면 범용을 자주 하는 경우 10점. 금전여수, 법이나 의리 등 신법으로만 사귀어야 할 우리들이잖아요. 법이나 의리로 또 법정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끼리 부득이한 이유도 있어도 금전을 여수하면 안 돼요. 돈을 꾸어주고 막 꾸어받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금전 여수인데 0점은 이에 묶이지도 않는다. 2점은 절대 금전 여수를 안 한다. 절대. 꿔줄까? 너무 상황을 들어보니까 너무 처지가 안타까운데? 그러면서 한번 해볼까? 그렇지만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2점이야. 4점은 거의 어쩌다 한 번씩은 꿔줘. 6점은 금전 여수를 할 때도 있어요. 한 4-5번. 1년을 놓고 4-5번 하면 6점. 8점은 금전 여수를 해. 그것도 자주. 돈도 꿔주고 막 꿔서 받고 꿔준 거 받고 또 다른 사람한테 나도 돈도 꾸고 막 이렇게. 10점은 금전 여수를 많이 하는 편이다. 10번 연고 담배. 흡연이 일반화된 것이라고 해서 나도 피우는 행위. 처음 피울 때는 정당한 연고가 있을 수 없어요. 처음 피울 때는. 근데 다만 계문을 받기 전에 이미 원불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담배를 피웠던 습관이 있어요. 굳은 생리적 조건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연고로 받아들일 수 있다.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원불교에 와서 공부하겠다고 했는데 손톱이 노래. 왜? 담배를 많이 피워서. 이제 그런 분들 막 갑자기 담배를 끊으라고 하면 내가 원불교를 안 다니면 안 다녔지 담배를 끊어? 막 이렇게 하면서 원불교를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연고를 주고 서서히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0점은 끝없이 담배 피우는 것을 말리고 다녀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폐암이 걸린다 어쩐다 하면서 말리는 사람 0점. 2점은 담배 안 피운다는 생각마저도 없고 마음속에 일어나지도 않고 4점은 절대 담배 안 피워요. 옛날 습관에 담배 냄새를 맡으면 나도 생각나네 피우고 싶네 하지만 마음을 딱 다잡고 절대 안 피워요. 6점은 거의 담배를 안 피워. 어쩌다 한 번씩 피울 때는 있지만 거의 안 피우고 8점은 한 1년에 한 4-5번 피울 때도 있다. 10점은 담배를 늘 피운다.
담배에 중독되어 있다. 10점. 자, 11번 공사 단독. 습관적으로 또는 어떤 저위에서나 또는 어떤 성격상 독재벽이 있어요. 독재적으로 이렇게 막 휘두르는 그런 것이 습관이 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사를 공의에 여러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대로 처리하는 행위가 공사 단독. 0점은 끝없이 공사적으로 공의를 거쳐서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 그게 이제 몸에 딱 밴 분들은 0점. 2점은 공사적으로 처리할 뿐이다. 아니 절대 개인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공사에 맡겨서 처리할 뿐. 2점. 4점은 거의 공의에 거쳐서 처리를 한다. 처리하려고 노력한다. 4점. 6점은 단독 처리할 때도 있어. 그냥 뭐 이거 작은 건데 뭐 내가 그냥 하고 다음에 만나면 얘기하지. 그런데 이제 기억에 한계가 있어서 얘기 안 해. 잊어버려. 그런 경우 4점. 아니 6점. 그런 경우 6점. 8점은 공사 처리를 해요. 8점은. 그리고 10점은 많이 해. 사사건건 공사를 자기처럼 혼자 단독 처리를 해. 자, 12번 타인과. 다른 사람의 과실, 약점 등을 들추어서 말하는 것이 타인과예요. 타인의 잘못이 보이면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씨가 아니라 오히려 어떠한 저의에서나 혹은 습관적으로 흉을 보고 헐뜯는 행동,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0점은 다른 사람 칭찬, 격려 이런 말만 해. 0점. 2점은 타인과는 뗄 것도 마음속에 저 사람 흉을 본다는 마음이 자체 안 일어나고. 4점은 절대 타인과실을 말하지 않아요. 일어나긴 흉 보고 싶은 마음이 나요. 몇몇 다른 사람 흉을 같이 봐. 그럼 나도 좀 막 끼어서 하고 싶어. 근데 마음속으로 노력해. 아니지. 나는 부처님 되려고 공부하는 사람이야. 아니지. 하고 하는 사람이 4점. 6점은 거의 타인과 안으려고 노력. 타인 과실을 말하지 않는, 자기 마음을 보고 말하지 않으면 4점. 막 노력을 해. 막 아우 그 모임에서 얼른 나가든지, 나 바빠, 나 집에 가야 돼. 그렇게 해서 행동으로 노력을 하는 경우는 6점. 8점은 타인과를 해. 근데 많이 하지는 않지만 해요. 모여서 같이 수다도 떨고 흉도 봐. 10점은 타인과를 많이 해요. 자, 11번 금은보패. 무엇이나 좋은 것이면 모아서 쌓아두려는 욕심을, 뭐 좋은 것을 다 쌓아두려고 하는 욕심으로 그 보람을 여기는 행동. 막 욕심, 이게 뭐지? 금은보패. 0점은 금은보패에는 관심도 없다. 2점은 절대 금은보패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는다. 누가 금반지, 은반지, 목걸이를 했다더라. 어떻게 나도 가보게요. 이러면은 한 6점 정도 되는. 근데 마음에 동요를 안 해. 아 그래? 그랬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봐야지. 안 일어나네. 그러면 이제 2점이고 4점은 거의 금은보패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해. 나도 가고 싶어. 막 보고 싶고, 누가 이만한 다이아몬드 그 반지를 누가 샀대. 사위가 사왔대. 그럼 막 가고 싶어. 근데 에이, 뭐 그거 별거 있어. 안 끌리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가 4점이고 6점은 금은보패 정신을 빼앗길 때도 있어. 그래가지고 어디 하고 이렇게 봐. 그러면 6점. 8점은 금은보패의 정신을 빼앗겨. 그래서 시간 가는 줄도 몰라. 지금 주방에다가 감자를 찌려고 올려놨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럼 누가 뭐 이쁜 거 샀다니까 막 걸로 가서 구경해. 감자 새까맣게 태워 먹고. 8점. 10점은 금은보패의 정신이 쏙 빠져들어요. 나도 돈을 모아서 저걸 사야지. 없는 돈 막 돈 꼬갖고 저걸 사. 그건 자기가 금은보패에 빨려든 거예요. 이미 중독이 된 거예요. 가한테 마음을 휙 빼앗긴 거예요. 금은보패에. 그러면 10점입니다.
자, 의복사치 알지요?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면 의복사치. 네. 자, 0점은 검소한 의복을 즐겨 입어요. 검소한 의복을. 이거는 이제 새 옷이라는 게 아니라 헌 옷도 깨끗이 빨아서 좀 틀어진 데는 잘 꼬매고 그렇게 해서 검소하게 의복을. 충분히 아름다운 저 백화점에 신세계 백화점에 또 롯데 백화점에 있는 옷을 입을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건박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특히 원불교 교도들은 이거 아껴갖고 유경예비 내야지, 그거 살려면 내가 이거 법운예비 내야지 하면서 건박하게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0점, 2점은 절대 의복 사치 옷을 아름답게 입은 옷을 그 마음속에 입어야지 하는 마음 자체도 안 일어나고, 그게 2점. 4점은 거의 의복 사치를 안 해요. 거의 안 해. 그 다음에 6점은 의복 사치 않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내가 뭐 이거 내가 나이가 70인데 길게 사면 한 30년 더 사는데 있는 옷이나 입지, 사놓은 옷이나 입지, 뭔 옷을 또 사. 그렇게 해서 막 작정한 사람 있잖아요. 저 농안에 있는 거 다 입어야지 새로 안 사. 그런 경우, 저 같은 경우. 아이고 한복 그만해. 있는 거 입고 수도원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전 작정을 했어요. 6점. 8점은 의복 사치하기도 해요. 그리고 내 생일인데 엄마 생일이라 뭐 사줄까? 그러면 저 옆집 옆집에 아무개 형님은 옷이 이쁜 옷을 입었던데 나도 그거 하나 사줘라. 이제 생일이 날마다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8점. 10점은 의복 사치를 즐겨. 돈만 생기면 옷을 예쁘게 입는 거, 좋은 거 입고, 그리고 이제 자랑해. 나 이거 샀다 그러면서 사랑해요. 그러면 10점이에요. 자, 삿댄법 좋아. 삿댄벗이 뭔지 알죠? 네, 삿댄벗은 다 알 것 같아요, 사람들. 설명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 0점, 도반들과 즐긴다. 2점, 삿댄벗은 생각 없어. 마음속에 삿댄벗, 나를 유혹하고 노래방에 가자, 화투 치러 가자, 막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벗. 술 마시러 가자. 뭐 내일부터 술 끊으면 되지. 오늘만 마셔. 막 그러면서 이렇게 유혹하는 삿댄벗이에요. 근데 이제 삿댄벗이 이 안에 있어. 아이고 머리가 아프네. 자, 4점은 절대 삿댄벗은 멀리해요. 스스로 의무적 그냥 자꾸 멀리하려고 노력을 해. 4점. 6점은 거의 삿댄벗은 없는 편이다. 6점은 삿댄벗이 없는 편이에요. 많이 가까이 안 하니까 나중에는 멀리 하다 보면 주변에 삿댄벗이 없게 돼요. 그런 경우가 6점. 있기는 있어. 그리고 나를 유혹을 해. 그런데 아예 멀리 해야 되는데 멀리를 못 해. 참아. 그 초등학교 동네에서 막 같이 막 깨복장구 친구이기 때문에 멀리 할 수가 없어. 근데 있어. 그런 경우 6점. 8점은 삿댄벗과 어울리기도 해요. 아이 뭐 원불교 법이 뭐 그냥 우정이 먼저지 그러면서 이제 하면 이제 어울려서 놀기도 해요. 그 다음에 10점은 삿댄벗과 늘 같이 다녀. 그 다음에 병설. 두 사람이 아울러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재빨리 내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이 대중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병설을 많이 해요. 저 상대방 얘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 나서갖고 막 얘기를 또 하고, 또 남들이 조금만 숨 쉬려고 말을 끊었는데 그 사이에 막 치고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그게 병설이에요. 0점은 끝없이 양인 병설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회의가 안 된다고. 저 사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병설 안 할 수 있도록 계속 말리고 하는 사람은 0점. 2점은 저절로 병설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마음속에서 안 일어나. 4점은 절대 양인 병설을 안 해요. 절대 안 하려고 막 노력을 해. 일어나기는 해. 나서갖고 내가 얘기할까? 막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말 끝나면 해야지 하고 차분히 누르고 기다리고. 그러면 4점. 6점은 거의 양인병설을 안 해. 거의. 8점은 양인병설 하기도 해요. 10점은 양인병설을 구애 없이
후회 없이 양인병선을 해. 날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점수가 높으면 좋은 거예요? 아니죠?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죠? 자, 12점은 신용 없음. 신용 없는 거 약속도 잘 안 지키고 시간 약속도 맨날 늦고 잊어버리고 신용이 없다. 너는 이렇게 신용이 없냐? 그런 말 듣는 사람 있어요. 좀 신용 있게 살아. 그게 이제 신용이에요. 0점은 끝없이 신용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도해. 0점. 2점은 절로 신용이 다 지켜져. 딱 누구하고 약속을 하면 저절로 막 기록을 하든지 막 알람을 해서 해가지고 저절로 지켜. 이분들은 2점은. 4점은 절대로 신용을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해. 근데 깜빡할 때도 있어. 근데 신용 지키려고, 약속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요. 6점은 거의 신용을 지켜. 10번 약속을 하면 한두 번은 좀 어기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지키려고 해. 6점. 8점은 신용을 잃기도 해. 신용을 잃기도 해. 아이, 나이 먹으니까 이제 신용 없는 사람이 돼버렸네. 아, 나 자꾸 약속을 잊어버리지. 막 이렇게. 그럼 8점. 10점은 신용을 많이 잃고 살아요. 아, 저 사람하고는 약속하면 안 돼. 저 사람은 약속을 100%안 지켜. 어쩌다 한 번씩 지켜. 이런 분이 10점이에요. 꾸미는 말. 비단같이 꾸미는 말. 말이란 자기의 충정을 전달하면 그것으로 끝난다, 족한다. 어떠한 개교, 사량 이뤄내어서 기교를 부리는 말.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이 꾸미는 말은 천진심을 상하게 해요. 내 천진심도 상하지만 상대방의 천진심도 상해요. 막 이렇게 꾸며갖고 하는 말. 간단하게 몇 마디로 하면 될 일을 막 꾸며. 그래서 본론은 언제 나올지 몰라. 서론이 막 긴 사람들 있어요. 자, 0점은 꾸미는 말을 싫어하고 끝없이 꾸미는 말을 하지 않도록 말리고 다니는 사람이 0점. 2점은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따로 뗄 것도 없어요.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4점은 절대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안 해. 절대로 안 해요. 그게 무슨 소용 있어. 그러면서 안 해. 6점은 거의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안 해요. 어쩌다 한 번씩 한두 번 하지만 거의 안 해. 8점은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10번 중에 서너 번, 네다섯 번, 8점. 10점은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네 습관화되어 있어. 저 사람 얘기하면 지루해. 언제 결론이 나올지 모르니까 막 꾸미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영고 잠. 때 아닌 때 잠자는 거예요. 이제 몸이 아프거나 기력이 쇠약해서 주무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분유 먹고 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개월수가 가면 눈 뜨고 사람도 쳐다보고 놀고 옹알이도 하고 모빌 갖고 놀기도 하고 잠자는 시간이 좀 줄어들어. 그런 것처럼 사람이 다시 왔던 데로 가려면 잠이 많아져요. 아, 연고 없이 잠자지 말라고 그러는데 큰일 났네. 난 10점이네, 10점. 그거는 이제 연고라고 하는 부분을 넣어줬기 때문에 자연현상이에요. 왜? 왔던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태어난 애기들처럼 잠을 많이 자다가 영원히 자게 되는 거예요. 그 나이 먹어서. 맞아요. 젊어서는 잠자는 시간에도 일을 했어. 젊을 때는. 근데 이제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되는 것은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계문 체크하세요. 때 아닌 때 잠은 오지도 않고 남에게 끝없이 잠자면 안 된다고 말려. 제도 사업 한다는 말이에요. 0점은. 2점은 때 아닌 때 잠은 없고 4점은 절대 때 아닌 때 잠을 안 자려고 노력해. 종로교당에 다녔던 교도님이 치매가 걸려서 요양원에 오셨어요. 근데 평생을 경상도 부산 양반인데 원불교를 다니면서 때 아닌 때 잠을 안 자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게 몸에 딱 뱄어. 치매가 왔어. 치매는 이성적인 판단이 끊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졸리면 졸아 앉아서. 우리는 앞으로 엎어질까봐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어떻게 뭘 벨트를 매주든지 그래라. 저 앞으로 꼬꾸라지면 어떡하냐. 저 걱정돼서 막 이러는데 어르신 앞에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게 그러면 낮에는 잠자면 안 돼. 우리 대도사님이 그랬어. 그래서 그 치매 중에도 잠을 자면 안 된다고 졸면서도
그렇게까지 예, 몸에 이게 뼈까지 사무칠 정도로 계문을 지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존경합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이고 허리야 그러고 그냥 눕다 보면 자고 이러는데 예, 그렇게까지 공부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리고 0점은 그렇게 제도 사업하는 것이고 2점은 때 아닌 때 잠 자체가 안 오고 근데 이제 이게 몸에 기가 잘 선을 많이 해서 이게 잘 기가 원활하게 돌면 잠은 없어지긴 해요. 정신도 초롱초롱하고 근데 많이 먹거나 뭐 음식을 많이 과하게 섭취했거나 네, 우리 약을 먹거나 그러면 잠이 쏟아지죠. 어디가 아프거나 그러면 막 돌아다니니까 잠자게 만들어요, 의사가. 영희 발목을 다쳤는데 막 돌아다녀, 할머니가. 그러면 잠자라고 수면제를 막 넣어갖고 잠을 자게 만들어요. 그래야 다리가 빨리 나으니까. 네, 그런 경우 아니면 4점은 절대 때 아닌 때 잠을 자지 않으려고 해. 이게 몸에 배가지고 치매 걸려도 잠을 안 자요. 자, 6점은 거의 때 아닌 때 잠을 없애가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저는 잠이 오면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행동이 뒤따르면 6점. 8점은 때 아닌 때 잠을 자요. 8점. 때 아닌 때 아이고 하고 눕고 뒹굴방굴 하다가 자고 이제 이런 게 때 아닌 때 잠을 자는 거. 10점은 때 아닌 잠이 습관이 된 경우. 그러니까 저녁에 일찍 자고 5시에 일어나서 선을 하고 예, 그러면 괜찮은데 저녁에 저처럼 막 1시에 자고 5시에 일어나니까 낮에는 좀 자야 돼. 이게 이제 잠이 부족하니까.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습관이 돼버리면 안 되죠. 자,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에 쫓아놀지 말며예요. 0점은 예 아닌 노래 춤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끝없이 그 춤추는 자리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도 사업하는 분이 0점. 2점은 예 아닌 노래 춤을 따로 뗄 것이 없고 마음속에 춤추고 노래 부르고 싶은 마음. 그런데 이제 그럴 때는 있잖아요. 막년회를 한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머물고 다닌다고 노래도 안 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참석을 안 해야지. 참석해갖고 노래도 안 부르고 춤도 안 춰. 그러면 안 돼. 그럴 때는 또 춤을 신나게 노래도 막 재밌게 부르고 춤도 추고 부르는 게 또 거기에 맞는 또 법이에요. 4점은 절대로 예 아닌 노래 그러니까 예가 아닌 곳. 분명히 대종사님 그랬죠. 예인 곳에 가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건 괜찮아. 근데 예가 아닌데 가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는 안 좋다. 4점은 경계를 만들지 않아. 노력을 해. 예가 아닌 자리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것도 습관인데 그것도 중독이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 그게 4점. 6점은 거의 예 아닌 곳에 노래 춤추지 않는다. 거의 1년에 한 두세 번 할까. 8점은 예 아닌 자리에 가서 노래와 춤장에 가지도 않는다. 8점은 예 아닌 노래 춤에 가기도 한다. 8점은 예 아닌 자리에 춤추고 노래하려고 가기도 해요. 10점은 예 아닌 자리에 노래와 추는 곳에 빠져서 그냥 헤어나지를 못해. 10점. 자, 아만심이 뭔지 알죠? 나 잘났다 하는 말. 그런데 거의 많은 대부분 사람들이 암안심에 딱 걸려서 공부가 진전이 없어.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그래서 암안심이 법마 상정급. 21번부터는 법마 상정급. 그 말을 내 마음속에 나만 할 수 있는 말을 이겨가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거기에 법마 상정급에 많이 걸려 있어요. 그 자기라는 위치에 걸려서 오만불손하는 자존심. 사실은 그 나라고 하는 것도 없는데 자존심을 만들어 가지고 자존심이 좀 자존심을 누가 건들면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는 사람이죠. 실오라기만한 우위에 걸려 나오는 암안심, 겸허한 품위를 상하며 이 암안심이 겸허한 그런 자세나 품위를 상하게 해요. 그리고 위아래를 잃어. 어른들 못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떠나. 이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어. 쓸쓸해, 고독해. 암안심이 많은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친구도 없고. 0점. 오직 겸손뿐이에요. 마음에 암안심이 없어.
2점 겸허한 마음이 습관이 되었어. 0점은 겸손뿐이야. 아예 그 상태가 딱 겸허한 상태에 딱 머물러 있는 상태고, 2점도 겸허한 마음이 습관이 되어 있어. 4점은 절대로 암안하지 않으려 노력을 해요. 암하심이 튀어나오면 탁 마음 정지. 파란 신호등에만 정지를 하는 게 아니라 암하심이 턱 튀어나오려고 하면 정지. 마음을 딱 정지하고 바라보면 그 암한심이 없어져요. 4점. 자, 6점은 거의 암한심을 내지 않아. 거의. 어쩌다 한 번씩 나오긴 하지만 그것도 공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8점은 암한심을 내기도 해. 10점은 암한심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주변에 친구가 없어.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서 결국에는 패가망신도 하지만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너무 외로워서.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암한심을 없애라고 하는 것이. 22번 두아내. 예, 간음하고 두아내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간음은 약한 거예요. 정도가. 두아내는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에 그 습관 때문에 조강지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두아내예요. 근데 이제 상처를 하거나 별거를 하거나 이혼을 할 경우는 다른데, 이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아들을 또 낳아보겠다고 또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부인을 만드는 경우가 두아내예요. 0점은 끝없이 성윤리를 정화해 간다. 그러면 안 돼. 아들이 이렇게 뭐라고 나중에 열 아들 부럽지 않을 딸도 있다 하면서 정화해 가는 경우. 2점은 성이 다른 이성 경계에 무심이 돼요. 딱 봐도 아주 멋있게 생긴 그런 신사가 앞에 딱 와 있어도 마음에 동요가 안 해. 그 2점. 4점은 절대 이성 경계에 빠져들진 않아. 마음이 일어나긴, 저 사람 멋있네. 한번 사귀어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긴 해. 그렇지만 그 마음에 끌려가질 않아. 4점. 6점은 특정인은 없어요. 정해놓은 사람은 없어요. 없으나 당하는 대로 끌려서 행동을 하기도 해. 예, 썸을 타거나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8점은 마음속에는 있어요. 늘 어떤 사람이. 예, 내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있어. 이게 8점이에요. 10점은 현실적으로 있어. 현실적으로 저기 산골짜기 서너 명이 살고 있는 마을에 집 하나 사주고 거기다가 같이 이제 바빠. 이 집에 가서 또 살아야 되고 저 집 가서도 살아야 되고 이런 경우가 10점. 자, 연고 사육. 다리가 4개가 달린 가축이나 짐승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연고라고 있는 것이 이제 있긴 한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호나 습관적으로 아유 저도 그냥 육식을 좋아해서 육물을 취해 먹는 것을 의미함. 만물 가운데 특히 사육 상생은 사람과 그 윤기가 가장 가까운 중생이에요. 그래서 그 중생의 살을 먹으면 인을 상하게 되고 간접적으로 한 생명을 무고하게 죽음을 당하게 하는 결과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사육을 먹지 말자는 것이다. 예, 그럴 때는 드세요. 대신에 연고는 계문을 저기 하세요. 그리고 예, 든든하기도 하고 기운이 회복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도 생활을 많이 하면 기운이 탁해져요. 막혀가지고 막힌 상태에서 소고기 그 사육을 딱 먹으면 기운이 탁해져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육을 먹어요. 이육. 두 다리 달린 닭이나 오리나, 예, 그걸로 대신 섭생을 하시고, 예, 되도록이면 사육은 이제 먹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언제 이제 왜 그러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또 공부 좀 해가지고, 저도 그거 잘 실천을 못 하는데, 어릴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잘 못 끊겠더라고요. 아기 때부터 막 잘 먹어갖고. 그게 몸에 딱 습관이 있어. 몸에. 예, 그 사육.
두안에 했고, 예, 연고 사육 설명했죠? 네, 0점은 전혀 생각 자체가 없어요. 고기 생각이 안 나요. 우리 대종사님은 먹으라고 했는데 대신에 먹고 소 한 마리 잡아서 먹고 보온행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안 먹을 때는 보온행을 요만큼만 해도 되는데 요만큼만 해도 되는데 소 한 마리 먹었으면 이만큼 해야 돼. 가가 그 소 한 마리가 보온을 해야 될 일을 내가 다 해야 돼. 그거 생각하시고 드세요. 아셨죠? 오늘 돼지고기 삼겹살을 먹었다 그러면 막 가서 땅이라도 파야 돼. 땅이라도 보온행을 해야 돼. 풀이라도 뽑고 땅이라도 파고 길 가는 데 가서 휴지라도 줍고 그렇게 하셔야 돼. 보온행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2점은 전혀 먹지 않는다. 4점은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먹고는 싶어. 냄새가 나. 저희도 공부를 하다 보면 어디서 치킨 냄새가 나지? 주변에 치킨이 없는데도 냄새가 막 코에서 막 나요. 네, 냄새는 나는데 그래도 먹으면 안 돼. 먹지 말라고 했어. 막 그러면서 안 먹고 노력하죠? 노력을 해. 6점은 먹게 되면 먹기도 해요. 먹기도 하는데 더 많이 활동을 해서 나한테 먹힌 그 아이 목까지 보온 행위를 많이 해야 된다. 8점. 사육을 영양으로 먹는다. 8점. 아까 기운이 딸렸다. 그랬죠? 기운 영양으로 섭생을 위해서 한다. 그럼 8점이에요. 예, 10점은 사육을 즐겨서 먹어. 하루에 한 번이라도 고기를 안 먹으면 안 돼. 10점이에요. 나태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으로 안일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게을러 무사안일에 젖어 깔아앉는 마음. 이거는 0점은 오직 근면만 있을 뿐이에요. 근면 성실하게 일만 해. 근면하게 살아. 0점. 2점은 근면만 절로 돼요. 근면만 절로 돼. 저절로 근면하게 돼. 4점은 절대 근면해요. 절대 근면하려고 노력을 해. 6점은 좀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 그런데 그 마음을 가만히 놓고 근면에 임해. 그럼 4점이고 근면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행동으로 노력을 하는 경우는 6점이고 8점은 많이 나태해. 많이 나태하고 나태가 근면이 뭔지도 몰라. 그냥 나태해. 10점은 나태뿐이야. 아침 먹고 뒹굴방굴, 점심 먹고 뒹굴방굴, 저녁 먹고 또 잠자고 이러면 나태뿐이다. 25번 한 입으로 두 말.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 두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말로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로 자기의 처세를 위해서 지도 없이 무책임한 말이나 대의와 의리를 상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각각 다른 말을 하여 신변 보호를 하려고 하는 말. 자기가 실수를 해놓고 이 실수를 무마하려고 이 사람한테 이런 말하고 저 사람한테 저런 말하고 그렇게 해서 그 두 사람 사이를 띄워놓는다든지 결국은 자기 신변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이 한 입으로 두 말이 0점. 이 일구양언을 경계하여 준다. 다른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지도하고 하면 0점. 2점은 저절로 일구양언이 없어요. 마음 상태에. 마음 자체에 일구양언 자체가 없. 4점. 절대로 일구양언을 안 해. 마음이 일어나기는 해. 내가 이 말 한마디 하면 오해도 풀리겠는데 그래서 입이 막 나오려고 해. 그런데 안 해. 그게 뭐라고 하면서 안 해. 그러면 4점. 6점은 거의 일구양언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해. 나서갖고 막 이렇게 좀 교통정리 해주고 싶고 막 이런데 노력을 해. 안 하려고. 그게 6점. 8점은 일구양언 하기도 해요. 10점은
이루고 양언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26번 망어, 망령된 말로 아무런 실용적인 의미가 없는 군소리, 진소리 이런 것이 망어예요. 남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알맹이 없이 내뿜는 말인 거예요. 뭐 들어보면 건질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냥 그 순간 사람들 웃기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없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그게 망언이에요. 0점은 망어를 경계하여 준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렇게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럼 0점. 2점은 저절로 망어를 하는 일 자체가 없고 마음속에도 일어나지 않고. 4점은 절대 망어를 하지 않아. 마음속에 일어나기는 하지만 안 해. 그래 안 하려고 노력을 하면 6점. 마음속에 일어나지만 안 해. 왜 안 하느냐? 마음에 일어나는데 그 마음을 바라보고 있으면 없어져요. 그래서 안 해. 그런데 이게 이제 마음에 힘이 없으면 노력을 해야 안 해. 노력을 해야 안 하게 돼요. 마음이 되게 굉장한 거예요. 8점은 망어를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10점은 망어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시기심. 그래서 그 사람 쳐다만 봐도 웃음이 나와. 습관이 돼가지고. 시기심이 뭔지 알죠? 상대심.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는 게 상대심이에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 같은 동료인데 동료가 일도 잘하고 나도 일을 잘해야 그 기관이 발전하잖아요. 우리 교도님들이 잘하고 옆에 있는 교도도 잘해야 우리 교당이 발전해. 그런데 자기만 잘해서 칭찬받고 싶어. 상대방은 못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상대심이에요. 그러면 낙원건설이 절대로 건설이 안 돼. 이게 저 계문 한 계문이지만 낙원건설 만드는 굉장한 역할을 하는 계문들이에요. 그래서 그 상대심에 바탕하여 남이 잘되고 잘하고 좋은 일을 보면 미워해. 괜히 미운 마음이 나. 안 입고 온 마음이 나고 꺼리면서 부정적으로 받아 넘기려는 마음. 지가 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이런 마음이 안에서 나와. 근데 그게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심하면 모략중상까지 해. 심한 사람들은. 0점은 남이 좋은 점에 환희심을 내고 진심으로 격려하고 포양해. 드러내줘. 아우 저 사람이 이런 일 하면 너무 잘한다고. 0점. 시기심에 대한 0점이에요. 2점은 절로 시기심이 나오지 않아요. 마음에서 동하질 않아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한다고 배가 안 아파. 아예. 그런데 4점은 조금 일어나. 마음이 동해. 아이 나도 잘했는데 나는 왜 칭찬을 안 해주지?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데 그 마음을 딱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스르륵 없어져요. 그게 4점이에요. 6점은 시기심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아유 이게 또 나왔네. 시기심아 나오지 마라 그러면서 막 다른 데로 간다거나 그 사람 없는 데로 간다거나 크게 호흡을 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는 행위 내지 않으려고 행위가 뒤따르면 6점. 8점은 시기심을 내기도 해. 아이고 나도 모르게 막 나와. 마음을 바라보지 않으니 마음이 저기가 그 시기심이 후룩 나오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막 표정이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확 바뀌고 그런 경우 이제 8점. 10점은 시기심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점. 자, 탐심이 뭔지 알죠? 재생 명리간의 분수를 벗어나서 욕심껏 차지하려는 마음. 행여 남에게 빼앗길세라. 어떠한 수단 방법으로도 가로채서 내 소유로 만들고자 하는 강한 욕심. 이게 탐심이에요. 근데 행위를 하면 도둑질이야. 남의 거를 가져다가 내 걸로 만들어. 저기 땅에 임자가 주인이 없대. 그럼 내가 옛날에는 그랬어. 옛날에 주인이 없대. 주인이 있었는데 북한에 끌려갔는지 죽었는지 6.25 끝나고 땅 주인이 없대. 그러면 막 나서가지고 그 땅을 막 등기 내가지고 내 걸로 만들고. 그건 도둑질인데 탐심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마 상정급이에요. 0점. 오히려 보시와 양보를 즐겨해.
2점, 절로 탐심이 나오지 않아. 탐심이 마음속에 일어나지도 않아. 4점, 탐심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 탐심이 일어나긴 해요. 마음속에 저 갖고 싶다 하는 마음이 탐심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걸 내지 않으려고 해. 6점은 탐심을 거의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해. 그리고 8점은 탐심이 마음으로 나와. 탐심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마음으로 나와. 막 갖고 싶고 아유 어떡하지? 막 숨도 막 가빠져. 저 가져가야 되니까. 예, 그 탐심 때문에 탐심이 행동으로까지 표출된다. 그럼 10점. 자, 진심이 뭐예요? 화나는 마음이죠? 네, 화나는 마음. 한번 들어보세요. 개념이 밖으로부터 분수를 벗어나서 자기의 뜻에 거슬려 부딪힐 때 역정이 나서 성내는 마음. 건들지 않으면 안 나. 그런데 분수를 벗어나서 자기의 뜻에 거슬려 부딪힐 때 역정이 나서 성내는 마음. 일단 성이 나고 보면 자기의 위치, 상대방의 위치 및 경위를 참작할 겨를도 없이 매각돼요. 그런 상황이 잊어버려 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결과를 만들어버리고 만다. 그리하여 크고 작은 모든 다툼의 비롯은 성내는 거에서 나온다. 부부싸움도 성내는 데서 나온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도 없는데 옆에서 깔짝깔짝 건들면 부딪힐 때 화가 난다. 내 뜻과 거슬리는 말을 하거나 그럴 때 화가 나. 역정을 내. 그러면서 다툼의 비롯이 된다. 0점은 지속적인 화평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화할 뿐이에요. 화해 갈 뿐이에요. 2점은 저절로 진심이 나지 않아. 마음속에. 누가 뭐라고 해도 옆에서 막 깔짝깔짝 건드려도 마음이 그냥 고요해. 누가 옆에서 시끄럽게 해도 내 마음은 고요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4점은 절대 진심을 내지 않아. 마음이 진심이 나는데 가만히 마음을 보누고 있으면 그 진심이 흔적 없이 없어져요. 그 6점. 4점. 6점은 거의 진심을 내지 않아. 1년에 한두 번? 그런 사람이 무섭기는 해. 평소에 화를 안 내는 사람이 한번 화나면 무섭죠. 그게 6점이에요. 8점은 진심이 경계에 따라서 나. 건드리기만 하면 이제 화가 나. 안 건드려야 돼. 저 사람 건들지 마. 막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건들지 마 이러면 8점. 10점은 진심 내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그냥 얼굴에 이렇게 생겼어요. 눈썹이. 매번 화를 내서 얼굴이 이렇게 호랑이 상으로 변해 있어. 그러면 10점. 치심. 자, 치심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 무엇에라도 가리어 사실과 본심이 위장되어서 나오는 마음. 아무개님 다음 달 마지막 주에는 오셔서 감상담 발표를 하세요. 훈련받고 나서 관청교당 대표로 감상담 훈련받은 감상담 발표를 하세요. 그러면 안 해요. 못해요. 그것도 치심이야. 근데 사실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그걸 위장을 해. 왜? 내가 해서 나가서 실수를 하면 어쩔까? 내가 잘 못하면 어떨까?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거 보고 비웃으면 어쩌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막 만들어가지고 못해요. 안 해요.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막 그러면서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연단에 서본 적이 없어. 그거는 스스로 본인을 잘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돼. 그러니까 본심과는 다른 위장된 마음이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고 오늘 공부 많이 하네. 과장하는 마음, 위장되어서 나오는 마음들, 과장하는 마음, 관념에 걸린 마음, 관습. 여자는 그런데 나가서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딴 때는 그런 말 하지도 않으면서 꼭 그렇게 할 때는
우리 여자는 조신하게 막 이렇게 나와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느닷없이 이렇게 옛날에 엄마가 얘기했던 실수로 얘기했던 말을 막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대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하는 마음, 사에 걸린 마음, 예, 사사로움에 걸린 마음, 기타 일체 비진리적인데 걸려 있는 마음이에요. 그건 진리적이지 못하잖아요. 솔직한 마음이 진리적인데 위장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비진리적인 마음이에요. 0점. 끝없이 치심을 깨우쳐 준다. 다른 사람한테. 2점. 저절로 치심이 나지 않는다. 마음의 동요 자체가 안 일어난다. 발표해. 그럼 네. 그러고 나와서 발표하고. 뭐 실수하면 어때? 실수해서 같이 웃으면 되지. 내가 또 잘 못한다고. 그래 나 원래 잘 못해. 내가 뭐 해봤어야 잘하지. 그러면서 수용하고 마음 자체에 치심이 일어나지 않아. 4점. 치심은 일어나기는 해요. 그렇지만 내지를 않으려고 거절을 안 해. 그러니 집에 가서 걱정을 해. 아유 교무님이 하려는데 큰일 났네. 잠도 못 자.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6점. 치심 있음을 모두 알아 제거하려고 노력을 해요. 제거하려고 노력을 해. 이것도 치심이지. 내 마음에 뭐가 가리고 있을까? 내가 뭐 때문에 말을 안 하려고 할까? 왜 앞에 나가서 발표를 안 하려고 거절을 했을까? 그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럴까라고 살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8점은 치심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치심이 있음을 알고 있고 그게 이제 철석같이 굳어 있다는 것도 알아. 10점은 치심에 찌들어 있는데도 찌들어 있어. 다른 사람은 다 알아. 본인은 몰라. 나 치심 없어 막 이러는 거야. 뭐 시키면 막 안 한다고 탈탈 털면서도. 예, 그런 것이 그런데 이제 마음은 서로 다 이렇게 통하기 때문에 귀신같이 다 알아요. 사람들이. 남의 걸 더 잘 알아. 내 거는 모르면서. 그런 경우가 10점. 자, 이거는 이제 법강 항마이의 이제 심계라고 할 수 있어. 심계. 허위, 실답고 참스러움 없이 허황되고 거짓스러움이다. 허위가 대인 전무를 하고 있을 때 대인 전물 사람들을 만나거나 물건들이나 어떤 상황이 나한테 와줬을 때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진실로 풀어가지 않고 허망하거나 거짓스러운 허위로 대처해 가려고 하는 거. 진실로 그래 그거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으니까 사과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막 자기 잘못 아니라고 지금까지 해왔다고 관리해왔다고 막 이러면 이게 허위예요. 허위. 그리고 그 남의 눈을 속여서 일을 처리하는 거 있죠. 남의 눈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죠. 대중의 마음은 하늘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알아요. 본인만 남도 누구도 모르게 살짝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 알죠. 0점 진실무위 거짓이 없고 진실무위를 즐길 뿐이다. 2점 저절로 허위가 마음 자체에 일어나지 않는다. 4점 절대로 허위하지 않는다. 일어나기는 일어나지만 거기에 끌려서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6점은 거의 허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한 번씩 거짓으로 해볼까? 그런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노력을 해. 8점은 허위를 하기도 해요. 10점은 허위가 습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맨날 하는 가짜로 뭘 하고 막 이래. 32번 편심.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몇몇 소수의 집착하는 마음, 즉 원근, 친소, 자타, 혈연 등에 편착하여 두루 통하지 못하고 대의를 아랑곳하지 않는 마음으로 파당 형성의 원인이 된다. 끼리끼리 교당에 와서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그래 막 다른 사람 거기 들어가려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편심이에요, 편심. 그래서 희한하게 그 교도들끼리 싸워가지고 그 뭐 문을 닫게 한다거나 나 교무들이 그 교당 다 안 가려고 한다거나 그거는 편심 때문에 그래. 근데 의외로 그런 교당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몇 그룹이 교당 다니기 싫으면 자기 혼자 안 가면 되잖아. 안 다니면 되잖아요. 기분 나빠서 안 가고 싶어. 혼자 안 가면 되는데 자기하고 친했던 사람을 끌고 같이 안 나와. 그런 사람 꼭 있어요. 예, 막 한 대여섯 명 끌고 나가버려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다가 또 다른 마을에다 교당 하나 만들어. 돈도 없으면서 오두막집 하나 사가지고.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 교도들이. 그런 교당도 몇 군데가 있고. 0점. 상하 좌우 원군 진소로 사통오달이 되어 원만함만 즐겨. 2점. 저절로 편심이 나오지 않아요. 마음 자체에서 안 나와요. 4점. 절대로 편심을 내지 않아. 마음이 일어나기는 하나 내지를 않아. 내서 작당을 안 해. 4점. 절대로 편심을 6점. 절대로 편심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8점. 편심을 내기도 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보이면 교무님들이 가만히 안 계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 두루두루 원만하게 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말을 잘 들으면 이제 원만한 마음으로 바뀌어 가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너 혼자 교무는 혼자 말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중에 큰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10점. 편심이 습관이 되었다. 이제 얼른 다 그럴 수도 있죠. 전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다듬어 가는 그런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자, 아상. 자기를 중심으로 일체 망상에 사로잡힌 마음. 아상. 자기 것이거나 자기가 관계된 것이라면 요만한 것이라도 알리고 드러내서 자랑을 해야 후련한 사람. 이게 아상이에요. 후련한 마음. 그게 아상입니다. 이제 공부를 깊게 하면 그 아상은 또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신분검사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0점. 자기를 숨기고 살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0점. 저 사람은 있는 흔적 없이 살아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 0점. 2점은 저절로 아상이 마음속에 안 나와. 4점은 절대로 아상을 드러내질 않아. 나오기는 해요. 마음속에 있기는 해. 근데 그걸 밖으로 드러내려고 안 해. 6점은 거의 아상을 없애려고 노력을 해요. 아상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의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6점. 8점은 아상을 많이 내. 아상을 내. 그리고 누가 건들면 막 신경질도 내고 화도 내고. 10점은 아상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33문항의 부당 등급을 스스로 성현 만들기 위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네, 시간이 있는 분들이나 핸드폰 계산기를 열어서 부당 등급 총점이 얼마인지 쭉 계산하셔가지고 밑에다가 기록을 하시고, 계산기가 없거나 암산할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남겨두시면 저희 조교무님이 합계를 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부당 등급 마치겠습니다.